비르츠의 리버풀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재능을 가진 03년생의 어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정조준하며 안필드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르츠가 합류했을 때 맡게 될 역할이나 발생할 이적료는 지금 흐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 단계인 프림퐁의 영입을 통해 리버풀과 레버쿠젠 양 구단 간의 소통 창구가 형성되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 회장인 하이너가 비르츠가 리버풀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발언했으며, 그리고 이적이 완료되었다도 아니고 단순히 영입 경쟁에서 선두에 있다는 소식만으로 콥들에게 그놈이 배신을 때리고 떠난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묘한 위안까지, 이 모든 게 단 한 명의 영입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번 이적 시장의 최대어가 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레코드를 새로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 플로리안 비르츠의 리버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보슬라이, 하비 엘리엇, 커티스 존스까지 리버풀 이선에 중앙을 맡을 수 있는 머릿수는 충분한 편입니다. 까놓고 엔도와 흐라벤베르가 투볼란치로 출전한다면 메갈리스터 또한 공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갈리스터는 흐라벤베르와 3선에 출전하며 낮은 위치에서의 플레이 메이킹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커티스 존스도 이선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적합하다 보입니다. 따라서 비르츠와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리버풀의 이선 자원은 소보슬라이와 엘리엇이 가장 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의 두 명, 소보슬라이와 엘리엇은 비르츠와 비교해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교에 앞서 하비 엘리엇은 부득이하게 제외했는데, 소보슬라이와 비르츠는 모두 3000분 이상을 소화했지만 엘리엇은 단 536분 출전이 전부이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의 자료는 이번 시즌 비르츠와 소보슬라이의 지표인데, 패스 능력 자체는 소보슬라이도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전진 드리블, 상대를 제친 드리블, 공격 지역에서의 터치, 전진 패스 리시브의 스탯을 살펴보면 비르츠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패스 시도 횟수와 드리블로 상대를 제친 횟수에서 상위 90%가 넘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공미뿐만이 아니라 윙어들까지 포함했고 유럽 5대 리그와 챔스, 유로파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비르츠가 기록한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직접 전진, 상대를 끌어당기는 능력, 즉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리버풀에서는 이런 역할을 아놀드가 풀백 위치에서 메갈리스터가 간헐적으로 올라오며 부담을 나눠 가졌지만, 비르츠가 영입된다면 굳이 풀백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거나 메갈리스터가 체력을 깎아가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단 한 명의 영입으로 삼성과 풀백의 공백을 방지하는 전술적인 이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르츠는 23-24 시즌 레버쿠젠 무패 우승의 주역 중 핵심이었고, 이번 24-25 시즌에 기록한 수많은 지표들이 유럽의 수많은 빅클럽들의 공미 중에서도 극상위권이기 때문에 굳이 리버풀이 아니더라도 어느 팀으로 간다고 한다면 해당 팀의 선수들과 팬들은 레드카펫을 깔아주겠지만, 이는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오더라도 이적료를 충당하겠다며 팀의 기둥들을 팔아 다 무너져가는 팀에 선수 한 명 데려오는 그런 영입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레버쿠젠은 150만 유로, 즉 1억 5천만 유로의 가격표를 책정. 이는 한화 약 2337억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이 비르츠 영입에 뛰어들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카이세도 이적 불발로 인한 총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세도는 첼시가 1억 1,500만 유로에 데려갔고 리버풀이 1억 1,100만까지 따라붙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비르츠의 가격대는 아예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마마르다슈빌리, 키에사 이외의 영입이 없었던 데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상금, 아놀드의 재계약 용도 주급을 모두 비르츠의 영입을 위한 카드로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외로 부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 페레스의 가장 비싼 선수가 사실 가장 싼 선수이다라는 언급처럼, 리버풀과 팬에이 스포츠는 만약 성사된다면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의 이적료 최고 레코드를 깔끔히 갈아줄 비르츠의 가격을 오히려 이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레알의 감독이 되어버린 사비 알론소를 시작으로 이적이 거의 성사된 프림폰과 요나단 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레버쿠젠은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기회를 판매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적료를 리버풀이 충분히 지불할 상황임에도 불구 1억 5천만 유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적료를 낮추는 대신 엘리엇 같은 전력의 자원을 딜에 포함시키며 금액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단순히 비르츠만 영입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운용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이적료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영입 경쟁에서 앞선 이유는 이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조금 당연한 이야기지만 레버쿠젠은 비르츠가 아니더라도 팀의 선수가 미넨으로 가는 것을 그리 달갑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맨시티가 아무리 비르츠라 할지라도 1억 5천만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담을 느껴 영입 경쟁에서 철수하게 되어 경쟁 구도가 단순해진 것이며, 세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비르츠의 이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알에선 이미 벨링엄이 이선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니코파스라는 싼 가격에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비르츠의 영입에 대해
매력적이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결국 맨시티가 발을 뺀 상황에서 레버쿠젠이 제시한 이적료를 맞추지 않는 미넨만 남은 이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팀 미넨이 제시한 금액에 못 미치는 1억 유로를 비대했지만 리버풀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고 슬롯은 비르츠와 구단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 영입 이후에 구체적인 전술적 계획을 제시하므로 비르츠 개인의 마음이 미넨보다 리버풀 쪽으로 기울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미넨이 제시한 1억 유로 또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억 5천만 유로 아니면 팔지 않을 것이라는 레버쿠젠의 메시지는 사실 미넨에 팔지 않겠다는 엄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의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적 시장입니다. 로마노는 리버풀이 48시간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고 이는 이미 비르츠와 개인 협상을 마무리한 리버풀의 적극적인 무브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선수는 있지만 정작 플레이메이커가 없었던 상황과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았고 아놀드의 이탈로 발생한 주급의 공백 등으로 생긴 금전적 여유, 마지막으로 맨시티가 빠져 미넨만 남은 상황에 치고 들어간 타이밍, 삼박자가 완벽히 어우러진 비르츠의 이적 사가는 독일 최고의 재능이 안필드로 옮겨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로마노, 온스테인, 목벨 등 공신력 있는 기자들의 소식을 종합하면 결국 비르츠가 리버풀을 갈 것으로 강력히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5천만 유로라는 가격부는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이 비르츠의 눈독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선수를 영입했을 때 실패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네스나 케이타처럼 기대와는 다른 실패 사례도 있었기에 기대감 속에 적당한 긴장감이 따라붙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비르츠는 그런 실패 사례보다 반다이크, 알리송 같은 이적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뛰어난 선수가 리그를 집어삼키러 오는 케이스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번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우승만으로도 굉장한 성과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아놀드의 이적 등으로 아픈 기억도 많았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각은 단순히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리빌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르츠와 프림퐁, 케르케즈를 데려온다면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충과 동시에 콥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새로운 시즌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과연 리버풀이 이 이적 사가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뿐만이 아니라 챔스도 들어올릴 수 있을지 리버풀의 새로운 시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